다시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고퀄리티 역사 생산방송 역사공작단. 다양한 역사적 시선으로부터 오늘도 또다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인만색 역사공작단 사회를 맡은 월아입니다. 갑자기 나타나신 패널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제인입니다. 저는 조선시대 공부하는 날이고요. 일정상 미룰 수가 없어서 좀 늦게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끝이 차가운 인텔리 새벽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스트쌤. 네, 안녕하세요. 고려시대 반란사 연구하고 있는 처인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지셨습니다. 각오가 달라지신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좀 익숙한 얼굴이 하나 더 등장을 해가지고 조금 더 분위기가 풀어진 게 아닌가 아, 그런 그런가요? 생각도 드는데요. 아니, 전 앞에 방송 선생님 목소리를 아직 듣지를 못해서 벌써 기대가 되는데. 이게 저희가 편집을 어떻게 마법을 부렸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셨으면 혹시나 뭔가 뚝딱뚝딱 거리는 게 들렸다. 그것은 다 처인택쌤의 긴장 때문인데 지금 2부 시작하자마자 이 비장한 조이총의 경문을 보내는 그 와우. 단호한 결의로 비장한 결의로 내가 누군지 말씀을 해주셨길래 저런 한 번 더 지적해드리고 지적. 아니다 지적이나 한 번 더 본심이 나왔어. 한 번 더 뭐라게 한 번 더 강조해드리고 그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 월화쌤이 너무 신난 게 눈에 보이거든요. 아, 신났어요. 네, 완전 아까도 신나신 게 신났어요. 일단은 처인쌤 놀려먹느라고 지금 너무 신났고 그리고 지금 옆에 나리쌤 앞에 일정 때문에 좀 늦으셨다 그랬잖아요. 그거 놀려먹으려고 눈에 보인단 말이야. 큰일 났다. 태욱쌤 네? 우리 또 통하는 거 있잖아. 아이, 또 통하는 이런 거 있지. 아, 약점을 봤어. 약점 와. 봤어? 아 근데 큰일 나는 났다. 좀 선 그을게. 미안. 오케이 그럼 제가 악역을 혼자 맞는 걸로. 난 저 그런 것도 좋아해요. 약간 조커 같은 거죠. 아 그래? 역시 아, 돋보이고 조커라니. 싶어서. 자, 뭐든 좋은 만인만색 역사공작단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통장 후원 빼고 저희가 정기 후원이랑 에피소드 후원 감사한 분들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저희 통장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리쌤. 교진님, 펩톤89님, 식빵님, 무적 이승환님, 송기정 해주세요님, 빛나는 콩진님, 인소영님, 오름이 아빠님, 최혜륜님, 809님, 최보민님, 레누님, 최병엽님, 하람 아빠님, 중꺽 금아님, 이두빈님, 박효진님, 식빵님, 송기정 해주세요님, 최혜륜님, 809님, 소피와 아라짱님, 최보민님, 레누님, 하람 아빠님, 중꺽 금아님, 이두빈님, 식빵님, 펩톤89님, 박효진님, 무적 이승환님, 금강경 50억님, 인소영님, 송기정 해주세요님, 최혜륜님, 809님, 소피와 아라짱님, 최보민님, 레누님, 하람 아빠님, 중꺽 금아님, 이두빈님, 펩톤89님, 인소영님, 식빵 탄핵 집회 때님. 네, 제가 아마 지나가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그분인 것 같아요. 오케이. 조금 더 넣어요. 잠시. 조금 더 넣어요. 님. 송기정 해주세요님. 손기정 해주세요. 매트째죠 지금. 최혜련님. 소피와 아라짱님. 809님. 최보민님. 레누님. 하람아빠님. 중꺽 금아님. 이두빈님. 식빵 새해 복 많이 님. 아 새해 복 많이라는 아마 단어를 지금 5월에 들을 줄이야. 식빵님께서 네. 저희에게 멘트를 또 나는 식빵이고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펩톤89님, 송기정 해주세요님, 최혜륜님, 809님, 소피와 아라짱님, 레누님, 하람아빠님, 이두빈님, 식빵님, 펩톤89님, 최혜륜님, 809님, 레누님, 하람아빠님, 이두빈님, 식빵님, 펩톤89님, 만인만색 포에버님, 최혜륜님, 영데이즈님, 809님, 레누님, 하람아빠님, 이두빈님, 펩톤89님, 박효진님, 식빵님, 띠리띠리님, 영데이즈님, 최혜륜님, 809님, 레누님, 하람아빠님, 이두빈님, 박효진님, 펩톤89님, 식빵님, 최혜륜님, 후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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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후원은 2024년 9월부터 저희가 2025년 5월 오늘 녹음 당일까지 후원해 주신 분들인데 저희가 방송을 멈추었어도 저희 방송을 예전 방송을 들어주시면서
끊임없이 저희가 제대로 언급도 못하고 감사도 못 드리는데 계속 해주셨다는 점 사실 저희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런 큰 후원과 이런 마음 덕분에 저희 다시 돌아와서 방송 시작할 수 있었고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후원으로 멘트 써주시면은 그게 또 그렇게 마음에 남잖아요. 네. 그래서 예속논쟁 해주세요님 덕분에 예속논쟁도 진행할 수 있었고 손기정 해주세요님의 그 손기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장기 말소 사건의 손기정이 맞겠죠? 아마 맞을 것 한 같아요. 명밖에 없어서. 그러면은 이거는 범인이나 미답이나 새벽으로 호출해라 셋 중에 하나인데 후원을 통해서 어떤 선생님을 통해 손기정 얘기를 듣고 싶은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후원해라. 와,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잖아. 이번에 이름을 넣어서 후원을 해달라. 누구 목소리로 듣고 싶은지 또 궁금하니까. 네. 근데 이제 또 스포츠 하면은 미답쌤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미답쌤 해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이렇게 또 나와라 미답. 사실 소환. 개혁군주 광종님도 제 머릿속에는 꽤 오랫동안 기억이 남으신 그쵸, 닉네임인데 그쵸. 해야 되는데 방송 원고를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응. 개혁군주인지 아닌지 일단 논의를 해보면서 광종에 대해서도 방송을 할 테니 네.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도 꼭 후원 안 해주셔도 됩니다. 댓글로라도 이런 거 해주세요 하면 저희끼리 꼭 논의하거든요. 저희 진짜 댓글 다 보고 있어요. 막 네. 우리끼리 맞아요. 막 감동해가지고 저 막 최근에 엉엉 눈물 울고.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나 완전 티인데 그 댓글 보고 막 혼자서 막 울었잖아. 어떤 완전 댓글이었죠? 티인데. 그 이제 새벽쌤 손끝이 차가운 인텔리인 줄 알았는데 혀끝이 얌전히. 나 진짜 그 댓글 보고 막 혼자 막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막. 맞아,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감사합니다. 이렇게 청취자분들의 반응을 애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저희는 만인만색 역사 공작단입니다. 광고 한번 듣고 가시죠. 저희 역사공작단의 모든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팟빵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계좌번호는 하나은행 102-979-609-77537 오경석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려 명종 때 서경유수 조이총이 양계 주진군을 선동해서 중앙의 집권문신들을 토벌하겠다고 정변을 일으킨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조이총의 반란이 뭔지 사건 경과에 대해서 저희 처인댁 선생님께서 처인 괄호 열고 댁 괄호 닫고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조이총이 서경에서 군사를 일으키고 양계 지역에 있는 도령과 주진군을 동원해서 반란이 시작이 되는데요. 즉각적으로 바로 군사행동을 돌입하게 됩니다. 반란의 개전 초기에는요, 조이총 반란군 군세가 굉장히 상당했어요. 조이총이 반란을 일으킨 직후에 당시 서북면 병마부사였던 부경승이 이제 창주 지역을 수비하고 있었던 중에 박존이라는 인물과 이연공이라는 인물이 이제 조이총군에 사로잡혔고 이제 창주와 무주에 침입한 반란군을 격퇴하면서 개경으로 후퇴한 모습을 보면 당시 상황이 매우 급박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이총의 이제 최종 목적지는 개경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이총이 내세운 명분이 의종을 폐위하고 시해했던 집권 무신의 제거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군사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가 문제가 있어요. 곧바로 군사행동을 돌입을 했지만 11일간의 군사행동이 지연이 됩니다. 아, 초기 군사 중요한데 왜 지연됐나요? 반란 직후였던 9월 25일에 곧바로 개경으로 출병을 하려고 했으나 11일이 지난 10월 5일이 돼서야 군사행동이 돌입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북계 지역에 이제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던 연주라는 지역의 존재였습니다. 네. 오, 이거 일부에서 열전 얘기해 주실 때 언급됐던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 연주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나오는 영변에 약산할 때 그 영변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아주 좋아하죠.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네. 가실 길에 아름 따다 뿌리오리다. 네. 영변은 지금의 지명 이름이고요. 네. 영변은 이제 고려 시대의 연주라는 지역 명입니다. 그리고 그 시에 나오는 약산이라는 지역 있죠. 네. 그 약산이 영변에 이제 있는 주요 산인데 그 산에 약산성이라는 산성이 존재합니다. 오. 네, 현덕수는 그 성을 중심으로 해서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던 것도 있고요. 아. 북계 40여 성, 동계 20여 성이 모두 네. 가담했는데 네. 연주는 독야청청 네. 가입을 안 했, 가담을 안 한 거죠. 네. 어.
현덕수가 이제 반란에 가담하지 않게 되면서 조이총 입장에서는 사실상 모든 지역에 가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배후에 적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전선이 양분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조이총은 배후에 적을 두고 전쟁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연주의 회유가 굉장히 우선적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주 회유하는 그 시간이 약 11일 정도 걸렸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이총은 당연히 이제 2차례 정도에 걸쳐서 반란에 가담할 것을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만 현덕수가 조이총의 사신을 살해하면서까지 결연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반란을 가담시킬 때 실패하고 말죠. 근데 이제 결국 조이총 경우에는 더 이상 그 반란을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연주의 배후를 두고 개경으로 곧바로 출병을 하게 됩니다. 새벽쌤 질문이요. 네. 연주는 왜 안 했나요? 이거 군중 심리 때문에라도 나도 갈게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자기 혼자 따로 놀고 있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네. 현덕수는 이제 연주도는 현담윤의 아들인데요. 다른 지역들이 모두 가담을 하려고 하니까 당시 연주 사람들도 가담을 하려고 해요. 근데 현덕수가 거기서 반대를 합니다. 아들이? 네, 아들이 반대를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1차 고려 거란 전쟁 때 그 연주가 소선령의 침입에서도 맞서서 싸운 지역이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공적이 국가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담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가담을 반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충절의 동네다. 우리는 좀 다르지 않냐? 그렇습니다. 특히 그리고 현덕수의 동생이었던 현이우가 또 개경에서 무관직으로 있었기 때문에 에이, 또 그러면은 뭐 독야 네. 텅텅 이런 거는 다 핑계고 둘째 아들 죽을까봐 무서워갖고 반란 못한 거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현덕수도 개인이 중앙으로 진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런 것도. 이런 열망, 네. 개인적인 감정에 또 우리는 또 뭘 배워야 되냐? 맹분. 맹분은 중앙에서 우리의 충절을 기억해주고 계신다. 우리는 충절이 가득한 동네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연주의 반란고부로 얻어진 이 11일간의 이 기간이 개경에서는 이제 관군을 동원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셈이 그래, 돼버린 거죠. 시간을 끌어가지고 이거 네. 이렇게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단 말이지. 네. 조이총의 첫 교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개경에서 곧바로 조이총 반란 소식으로 인해서 바로 즉각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군을 편성을 해서 당시 문신 중에 가장 어른이신 윤인첨이라는 인물 원수로 삼아서 서경을 먼저 공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최균이라는 인물을 동북로 도지휘사로 삼아서 동기 지역에 있는 주진들을 회유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일단 갈라치기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개경의 관군 동원 소식에 조이총은 재빠르게 반격에 나서기 시작하는데 먼저 조이총 본인은 직접 전령이라는 지역에서 윤인천의 3군을 방어하게 되고요. 자기 휘하에 있던 김박승이라는 인물과 조관을 동계로 보내서 화주를 공격하게 하는 동시에 동계 20여 성에 대한 회유를 다시 맡기게 됩니다. 조이총이 직접 전령과 동계 일대 관군과 교전을 하는 동시에 이제 연주 지역에 대한 공격은 북계 주진, 즉 이게 어떤 인물들이 나오냐면 안북 도호도령, 강우문이라는 사람 등 34개의 도령들이 연주를 포위하고 회유하게 합니다. 아마도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회유하라고 아마 시키지 않았을까 아,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남이가. 딱 네. 그렇게 가는 그러니까 거죠. 아, 너 그렇게 혼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모양 빠져 안 그래, 돼. 우리 지금 다 죽기 직전. 그래, 우리 지금 너네 때문에 정신 사나워 죽겠는데 와가지고 그냥 같이 이렇게 떼가지고 좀 잘 좀 해보자. 좋게 좋게 가자. 어. 좀. 이렇게 하는 거네. 조이총은 전령에서 윤인첨의 3군과 교전을 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오, 처음에 기세가 든든하네요. 초반부터 기선제압에서 성공을 한 거죠. 김박승과 도관이라는 인물은 화주를 비롯한 동기 20여 성의 반란을 가담시키는데 성공을 하게 되고요. 네. 이제 최균이라는 인물이 화주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데 화주가 동북면 병마사 영이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최균이라는 인물과 동북면 병마사로 있었던 이의라는 인물을 붙잡아서 곧바로 살해를 하게 되는데 당시 화주를 군사적으로 함락시킨 게 아니라 화주도 내부에서 조이총 반란군을 맞이하게 되면서 살해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중앙에서 임명한 동계 지역을 진압하라고 보낸 네네. 중앙령이 있는 곳을 네. 그 내부 지역 화주 지역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네, 이 최균이라는 사람을 붙잡아서 넘기고 결국은 살해까지 네 그렇게 되는 한 상황인 모습입니다. 거죠. 네. 초반에 반란군의 기세가 네. 등등하네요. 네. 그래서 조이총은 이 기세를 몰아서 전령을 넘어서 바로 개경으로 진군하게 됩니다. 평양이랑 개경 그렇게 멀지 않죠. 네, 그 전령이 개경과 서경 사이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고려의 군제 중에 각 지역의 방어선들이 있어요. 네. 근데 대체로 그때 당시에 방어선은
산이나 이제 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아마 그 전령이 개경의 목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최종 방어선으로 이제 설정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조이총이 개경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서 진군을 하는데 개경 서쪽의 권유로라는 도로에 주둔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었던 집권 무신이었던 이의방이 이 소식을 듣고 개경 내에 네. 반란군과 내통할 수 있는 서경 출신 관료나 무신들을 모조리 살해하고 곧바로 출병을 하게 됩니다. 와. 역시 왕을 접어서 가마솥에 넣어버린 그건 그 명령을 내린 그 명령을 내린 그런 네. 잔인한 놈들. 잔인한 근데 그걸 그 사람들을 다 죽일 정도면은 인원이 많지가 않았나 봐요. 그것도 그렇고 이때 예전에 혹시 묘청의 난 기억하십니까? 여청. 네. 그때도 똑같은 거예요. 네. 그쪽이랑 내통할 수 있는 애들은 인원이 많든 적든 일단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뭐 정지상이고 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일단 죽이고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내통해서 지면 끝이야 나라가. 와. 특히 본인들도 반란을 일으켰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생각을 다 있는구나. 내분을 이용해서 이제 다시 왕을 복위시키려고 하는 이제 다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살해한 것 같고 그때 여기 이제 기록에는 이제 서경 출신의 이제 무신 출신이었던 김덕신이라는 인물도 대장군인데 살해를 하는데 김덕신이라는 인물이 어떤 관직이 있는지 몰라요. 뭐 어떤 군에 그러니까 뭐 2군 6위 어느 지역에 어느 군에 편성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네. 아무래도 무관직이기 때문에 아마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위치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살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듭니다. 지금이면 한 3스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와. 그렇게 해서 이제 출병을 하고요. 조이총은 곧바로 이의방이 이제 보내 군대에 맞서서 응전을 하지만 네. 패전을 하게 됩니다. 오. 네, 곧바로 패전을 하고 조이총은 곧바로 이제 서경으로 이제 회군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의방이 이제 반대로 기세를 몰아서 조이총을 추격을 했고 서경성 앞에 있는 대동강까지 한 달 동안 이제 포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교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군 간의 교전 과정에서 조이총의 아들이었던 조경이라는 인물과 조이총 휘하했던 장군 우의선이 이제 전사를 하게 된 정도로 심각했던 거죠. 양군이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이제 적군이 나타나죠. 적군. 어떤 네, 바로 적군이라기보다는 기상악화라는 적이 나타나게 되죠. 특히 이제 겨울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변수. 네. 동장군이 쳐들어오는 거죠. 네, 근데 그 동장군도 이의방이 이길 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의방이 이 한 달 동안 포위하면서 얼어 죽은 병사 수가 꽤 많았나 봐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서경에 대한 포위를 풀고 곧바로 개경으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조이총 경우에는 서경에서 운거를 하면서 네. 이제 북계 주진과 양계 주진을 끼고 계속해서 반란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개경에 대한 공략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들이 보입니다. 이 지방에 응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네. 중앙에 진출해서 개경을 네. 토벌을 하려고 했으나 이의방의 군대에서 막히고 네. 그 다음부터는 뭐 중앙에 진출하려고 뜻은 있었겠으나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고 연주 공략만 계속했다. 네. 이렇게 뭔가 네. 이 지지부진한 상태가 이어지는 거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후에 조이총은 개경 공략보다는 배후에 있는 적을 먼저 확실하게 잡아두고 다시 공격을 하려고 했을 것 같긴 해요. 네. 왜냐하면은 그 이후로 연주에 대한 공략을 계속해서 실행은 하지만 현덕수가 계속해서 격퇴를 하고 조이총에 이제 휘하 있는 장군들을 많이 죽이기도 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첫 전투는 대승했지만 지금 계속 막히고 있는 네. 거잖아요. 이러면 점점 뭔가 이게 와해가 되고 문제가 생길 텐데. 네. 그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란의 명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뜻을 함께 하기로 한 사람들 경우에는 그 끈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사실상 조이총이 개경을 공격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점이라고 보여져요. 이제 조이총이 반란 일으킬 때 내세웠던 명분과 굉장히 합치된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명종 5년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일단 그 전에 이제 윤인첨이 패전을 하고 나서 명종 4년 11월에 명종은 다시 조이총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한 진압군 지휘부를 전체 개편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개편을 하면서 윤인첨은 그대로 원수로 삼아서 서경 공격을 계속 감행을 하고요. 반란 처음에 개경으로 도망쳤던 두경승이라는 인물을 동계 지역으로 파견을 해서 동계 지역을 회유하고 그다음에 거기를 통해서 북계로 진출을 하는 것으로 전략을 세우게 되면서 그쪽으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명종 5년 정월에 명종이 조이총에 황복을 권유하는 조서를 내리기도 합니다. 이때 회유 조서를 내리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명종 4년 12월에 이의방이 주살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죽은 거예요? 네. 누구한테요?
제가 이제- 저번 시간 시정 방송 때 살짝 말씀드렸던 정중부의 아들 정균에 균에 의해서. 일방을 아. 싹 죽여버렸죠. 아, 네, 그렇구나. 이게 죽이게 된 계기가 당시 명종 4년 11월에 진압군 지휘부가 새로 편성이 되고 나서 12월에는 그 진압군 군사 훈련을 하는 자리였어요. 네. 근데 이게 군사 훈련을 시찰하려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서에서는 이의방이 우연히 개경 서쪽문인 선의문을 나갔다가 네. 정균이 포섭한 승려 종참이라는 승려. 네, 인물을 이용을 해서 이의방을 암살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그래도 이의방이 본인이 최고 집권자였기 때문에 네. 그 군사 훈련을 아마 시찰하러 나오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시 이게 개경에서 진압군 편성에 승군도 굉장히 많이 편성돼 있었거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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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의방이 제거가 되니까 이제 이런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아, 너 일방 네. 정중부 토벌한다며. 근데 이방 이제 죽었어. 맞아요. 안 이제 되겠네. 항복하자. 네. 조이총이 바로 항복을 하겠다라고 답장을 써요. 오. 되게 근데 문제는 진심으로. 본인이 이제 보내면서도 그 사진을 다시 답신을 보내면서도 뭔가 긴가민가 했겠죠.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본인이 내세웠던 반란 명분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곧바로 그거를 철회하고 대신에 사진을 파견을 해요. 조이총이 명종한테. 사신을 파견을. 뭘 파견하냐면은 이의방을 주살했다라는 네. 거에 대한 축하 하례를 아, 이제 보내는데 이때 서경낭장을 직책을 갖고 있던 사람이 가는데 그 사람을 이제 명종이 붙잡아 버립니다. 네, 가지 못하게. 아. 네. 품을 올렸지만은 네. 계속 반란은 진행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의방이 죽었지만은 네. 토벌 대상이었던 정중부는 살아 있고 의종의 국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 계속한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반란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문제는 조이총이 연이은 패전을 하게 되거든요. 일단은 명종 5년 2월에 현덕수가 있는 연주를 공격을 했으나 계속해서 패전을 계속했고요. 잘 버티네요. 네, 아주 꿋꿋합니다. 이제 명분이 있어서 그런 네, 거예요. 아무래도 이미 자기가 사생결단을 냈기 때문에 아, 뒤로 물러서 이제 물러설 봤다. 수가 없는 거죠. 사실. 하긴 여기까지 왔으면 가오가 있어서라도 네. 이거 여기서 이렇게 우리 그래요 같이 합시다 이런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3월에는 동계로 파견됐던 두경승이 동계 일대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제 동계 일대가 완전히 평정이 된 거죠, 사실상. 아, 이제 북계만 남았네요. 네. 근데 이제 문제 북계가 네. 더 넓어요, 사실. 넓어요. 북계 연주라는 지역인데 이 연주는 그 아까 영변의 약산 그 연주랑은 다릅니다. 아, 다른 네. 한자가 그 다르네요. 한자가 다릅니다. 아. 네. 이 연주를 지역을 먼저 포위를 하게 돼요, 두경승이. 왜냐면 여기가 동계 지역에서 북계로 넘어갈 수 있는 네. 유일한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아, 중요한 곳이네요. 청천강 상류 지역에 있고 이제 아. 이 연주가 또 하필 또 그 네. 조이총의 신복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 아마 조이총도 그 북쪽 지를 굉장히 잘 알고 네.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연주를 주요 요해처로 삼지 않았을까. 네, 왔다 방어- 갔다 하면서 네. 할 필요가 있었으니까. 요거 지도로 저희 네.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네네네. 요거 보시면서 청취자분들께서 보시고 네. 뭐 아마 지역이 이렇게 구성돼 있다 네. 보시면 좀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네, 저희 좋습니다. 처인댁 선생님께서 꼭 댓글로 달아주실 겁니다. 확인해 주세요. 네, 제가 그 구글어스로 만든 지도가 있는데요. 어머. 그 지도를 제가 한번 사진으로 해갖고 좋다, 올려보도록 좋다.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이 연주를 포위를 하게 되는데 이 연주에서 이제 네. 조이총에 있는 서경에 이제 원군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어. 근데 이때 아마 조이총도 이 연주 지역에 대한 이제 그 중요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병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원을 하러 가는 도중에 진압군이 기습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아하. 그렇게 되면서 이때 조이총군 1,500명이 전사를 하고요. 1,500명. 네, 큰 타격을 250명이 포로로 잡히게 되는데 이때 1,500여 개의 수급을 배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전투가 굉장히 치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또 4월에는 망원이라는 지역에서 관군이 또 기습을 하는데 이때 망원. 조이총군 700여 명이 또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60명 정도가 또 포로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연이은 패전이 이루어지는 이 와중에 명종 5년 5월에 이제 또 명분이 하나 사라집니다. 어떤 명분? 바로 명종이 의종의 국상을 치러버린 거죠. 아. 아마 이거는 이제 명종의 의중도 있었겠지만 네. 정중부의 의중이 아마 가장 크지 않았을까. 그만 좀 해라. 이제 네.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네. 그죠. 적당히 좀 해라. 네. 그래서 이제 명종이 직접 의종의 국상을 발표하고 국왕의 예로 장사를 지내서 네. 희릉에 안장했다라고 해서 조서를 선포를 해버립니다. 사실상 이의방의 주살과
의종의 국상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이게 조이총이 내세운 명분과 반란 목적이 이미 절반이나 달성된 삶이죠. 네. 근데 조이총 입장에서는 반란을 일으킨 사람 본인 자신이기 때문에 네. 자신이 직접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해결했는 네. 내가 만약에 조이총이었다 여기서 네. 꼭지 돌았을 것 같은데 저 자식들이 지금 나를 가지고 노나? 장난하나? 지금 나 네.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나 여기서 못 물러나 약간 이렇게 꼭지가 돌아버릴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리고 항복하면 바보 되는 거야. 그죠. 나 내 목만 그거밖에 날아가는 거야. 맞아요. 그렇죠. 구족이 참수되는 거야. 그치. 내가 하자고 맞아요, 했는데 손해 보는 건데 지금 오히려 배수의 진을 치고 달려들어야 되는 건 조이총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어떻게 명분은 했을까? 점점 약해지는 거죠. 네. 자신이 이제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에서 아마 만족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아직까지 직권 무신 중 이제 토벌 대상이었던 정중부가 살아있다는 점에서 더 미울 메인 것 이벤트. 같아. 네. 메인 진짜 이벤트 더 나와요. 미울 것 같아. 막 이방도 네. 죽이고 이제 와서 국장 해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저 자식 부들부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너무 화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조이총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겠죠. 또 하나는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거지만 당시 원래 의종을 직접적으로 시해했던 이음인이 네. 서경 조이총군을 이제 조이총군을 이제 진압하는 장군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 또 아마 이음인의 존재도 아마 조금 한몫했을 것 같아요. 이 그죠. 자식. 네. 화가 계속 나겠네요. 유해민을 죽여야지. 우리 왕을 접어서 죽인 저 이민을 죽여야지. 나 접어서 죽였다는 거에 되게 충격받았나 봐. 저는 그거 그냥 과장된 표현인 줄 알았는데 네. 그때 정확하게 워딩을 말씀하신 거 듣고 너무 놀랬던. 이음인 경우에는 사실상 천민에서 시작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 김보당의 난에서도 그랬고 네. 이제 조이총의 난을 평정하는데 큰 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을 해결하면서 그 이후에 집권자로서까지 등장하게 되는 인물 중 엄청난 하나입니다. 성당을 하는 네. 거죠. 그죠. 네. 이제 이제 끝나셨나요? 아, 네. 순간 그 자신감이 이제 싹 나간 거야 이제. 이게 아닙니다. 방금 전에 강하게 끌어오다가 이제 나 뭐하지? 어디까지 했지? 네, 예. 이제 연주 함락시켜야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연주가 함락되는 이제 상황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연주는 그 요충지였던 연주 네,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명종 4년 11월에 윤인첨이 관군 지휘부를 새로 이끌면서 네. 이제 윤인첨은 처음에 서경 공략을 했다가 실패를 해요. 왜냐하면 전령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요해처였기 때문에 네. 거기를 직접적으로 들이밀고 뚫을 수는 없겠다 아. 싶어서 아마 우회했던 것 같아요. 그 전령이라는 산맥을 멀리 네. 우회해서 네. 두경승이 포위하고 있던 연주 지역으로 가서 합세를 합니다. 합세. 네. 그래서 거기서 포위 공격을 계속해서 해왔고 음. 윤인첨은 그때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서경을 먼저 공격을 하게 되면은 네. 북계 주진들이 밀고 내려와서 자신들의 배후를 공격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계 연주를 먼저 함락시켜야지만 네. 연주 이북 지역에 있는 네. 모든 북계 주진들이 자신들한테 항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네. 전략상 연주를 먼저 공략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돼서 문제는 연주가 이렇게 윤인천 두경승에 의해서 대파당해서 결국 함락이 되고 그 길로 두 인물은 서경으로 이제 공략을 하는데 네. 이때 연주가 함락이 되면서 네. 북계 주진들과 이제 북계 도령들이 네. 관군으로 대거 항복하기 시작합니다. 오. 네. 명분도 네. 없어지고 맞아요. 패배도 점점 하고 이제 북계의 대거 항복도 일어났네요. 큰일 났네요. 북계 도령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향배가 이제 중요했던 것 같아요.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아, 이젠 네. 처세술에 잘해야 네. 된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반란군이 동요를 시작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조이총이 조금 더 위험한 생각을 하게 어떤? 됩니다. 조이총이 이제 반란이 계속해서 자신한테 조금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니까 네. 이제 그 불리한 전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금나라에 이제 요청을 하게 되죠. 금나라가 이 나온다고요? 네. 외세를 끌어들이면 네. 갑자기 매국노가 돼버리는 네. 아니 거죠. 이게 매국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말했잖아요. 열받았어. 나는 더 이상 맞아요. 물러날 데가 없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생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든 이기는 쪽으로 끌고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람이 돌아버리면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그쵸. 거지. 처음엔 이제- 명분 맹구 네. 아닙니까? 어? 맹구. 우리 저기 이렇게 의종 그러다가 이제 와서는 뭐야 갑자기? 뭐야 갑자기
그런데 이제 와서 대금? 금나라? 이제 이제- 금나라를 끌어들이기 시작해요. 나라가 어. 위험해졌는데 이제. 아무래도 조이총이 마지막 패를 들어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조이총 입장에서도 처음에 집권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키고 의종을 시해하고 갈아치웠을 때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 금나라에서 굉장히 항의가 많았어요. 왜냐면은 분명히 금나라도 고려의 정보를 알고 있었을 네. 것이고 처음에는 명종에 대한 그 책봉을도 안 해줘요. 인정을 너네 안 했던 진짜 거죠. 사실이냐? 그래서 계속해서 그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사실을 계속 파견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그랬었구나. 왜냐면 금나라 우리가 네. 책봉한 왕인데 니네가 네. 뭔데 맘대로 가라 이런 거거든요. 맞아요. 그치. 그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네. 금나라한테 알리고 네. 금나라의 원군을 이제 요청하자. 음. 이제 그래서 원군 요청을 총 세 네. 차례나. 세 차례나. 네. 첫 번째 사신 파견은 의종이 국상이 이루어진 명종 5년 5월. 급할 때다. 그러니까 한창- 명분이 이제 가장 큰 명분이 그렇죠. 사라진 상황인 거죠. 그리고 한창 패전이 계속해서 이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합해서 전황이 어려웠기 때문이었죠. 이때 조이총이 금의 사신을 파견해서 뭘 하냐면은 북계 사시명성을 귀국에다가 붙일 테니까 이야, 그 돌아버렸네 대가로- 진짜. 그 대가로 원군을 파견해달라. 아, 와.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땅을 들어서 바치는 그러네요. 행동을 그러니까. 해버리는 거죠. 민족의 아니, 40 반역자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용군을 요청을 했지만 당시 사신 파견으로 이제 임명됐던 의주, 그러니까 이 의주는 지금의 의주입니다. 아, 네, 우리가 아는 네. 그 의주 지역의 도령 최경향이라는 인물이 이제 의주 관문에서 살해당합니다. 아마 정백신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살해가 되는데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까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금사 기록에서는 네. 정백신이 이제 정균에 의해서 보낸 아마 인물이었다라고 일단 또 어느 정도 정균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첫 실패가 되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사신 파견은 곧바로 그 다음 달 연주가 함락되고 나서 바로 이제 또 보내게 됩니다. 연주 함락으로 인해서 이제 북계 주진들이 다 관군에 네. 항복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고 또 이때 유린첨이 이제 서경을 포위하게 되면서 이때 서경성 내부에 네. 이제 식량까지 부족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어떤 표현으로 돼 있었냐면은 조이총과 조이총의 군사들이 네. 시체를 파먹으면서 저항을 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떡해. 이때 심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네. 상황이 안 좋았다. 그래서 이제 이때 제차 금에 김존심이라는 인물과 조규라는 인물을 파견을 해서 네. 이제 의종을 폐위하고 시해한 사안들을 알렸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파견을 하는데 네. 이제 김존심이라는 인물이 아마 반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아무래도 아. 여기서 배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규를 살해하고 예안강이라는 강을 통해서 개경으로 도주를 했던 것 같아요. 아, 내부적으로도 크게 동요가 일어나고 있었네요. 네. 그렇죠. 내부 분열이 조금씩 이뤄졌던 것 같아요. 뭐라도 갖다 바쳐야 네. 이제 날 용서해 주니까 네, 맞아요. 조규를 죽인 거죠. 그리고 이에 이제 조이총은 이제 김존심의 처자를 무참히 살해하는 야, 모습을 지금 지 살겠다고 와. 지랑 같이 네. 파견된 세상에. 동료 죽이고 처자 나 혼자 버리고. 도망가서 처자식들 다 죽여버리고 네. 진짜 하남자 중에 하남자가 아닐 수 이름이 없어. 존심인데 존심이 없어. 어쩜 이래? 근데 조이총은 그 와중에 김존심의 처자를 죽인 거는 이렇게 본보기로 죽인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 내부 단속 해야죠. 강하게 나가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내부 결속을 위해서 배반자는 이렇게 처리된다. 아 진짜 라고 하남자. 보여지- 완전 이러지 하남자. 않았을까라는 레전드 생각이 듭니다. 하남자 진짜.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조금 바로 또 사신 파견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점점 몰리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세 번째 사신 파견 경우에는 네. 이제 명종 5년 9월에 이루어지는데 음. 사진이 도착한 거는 명종 5년 10월이래요. 한 이거는 달? 금사 기록이고 아마 가는 기간이 한 달 정도 감안을 했다고 하면 아마 9월쯤에 파견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왜 이렇게 늦어졌냐? 그러니까 6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사신 파견을 못했던 이유는 네. 조이총군과 관군 간의 교착 상태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전선이. 음. 명종 5년 9월에 이제 조이총이 전령병마사 강점이라는 인물과 교전을 해서 대승을 한번 거두어요. 오. 근데 그렇게 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경성 인근에 있는 현중에 함종현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함종현의 방어 요충지였던 봉황두라는 지역이 함락이 되는데 네. 이때 3천여 명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아마 조이총의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병력 이제 아마 요해처도 뺏기고 네. 거기를 지키고 있던 병력 3천 명이 전사를 하니까 아마 이때 큰 타격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이때 세 번째 사신으로 파견이 되는데 이때 서원이라는 인물을 파견을 해요. 근데 이 서원은 성공합니다. 드디어. 네, 어떻게 갔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알 수 네. 없어요? 근데 어떻게 갔는지는 이제 뭐 바다로 갔을지
육로로 갔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갔다. 네, 어떻게든 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때 금의 이제 황제였던 금세종을 직접 아련하고 표문을 올리는 데까지 성공을 합니다. 이때 조이총은 의종이 명종에게 양위한 것이 아니라 정중부가 이의방에게 시해됐다는 사실을 알리고 국계 40여 선성을 들어서 예속하겠다. 그러니까 원군 제발 파견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금세종은 조이총의 제안을 거절해요. 그래서 서원과 사신단을 곧바로 체포를 해서 고려 개경에다가 바로 압송을 해버립니다. 손절. 네. 원래 남의 집 반란에 남의 집 일에 그렇게 깊게 끼어든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미 금나라에서는 네. 이미 이 조이총 반란과 고려의 내부 사정을 이미 정보를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알고 있겠지. 네. 이미 폐색이 짙었기 네, 때문에. 폐색이 짙었던 것도 있고 너무 큰 사안들이 많았기 때문에 고려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내부에서 이런 정보를 다 갖추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거리두기란 거. 네. 되게 재밌는 거는 명종 5년에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명종 5년에 금의 장수 고라가 연주를 구원하려고 영변의 약산성이 있는 그 연주 경계 지역에까지 군대가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 금의 고라가 금의 세종의 뜻을 전해요. 너희가 이렇게 저항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와주겠다 하면서 이 원군을 온 건데 이때 현다면이 반대를 해요. 우리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도와주는 건 감사하지만 이제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아, 형님 라는. 집안 싸움 알아서 네. 할 테니까 진짜. 들어들 가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충신이네요. 큰 네.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맞아요. 충신이죠. 네. 그렇게 되면서 금나라에서 굉장히 크게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고요. 당시 또 금은 고려에 깊이 관여할 수가 없었던 게 국제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됐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대정 5년이죠. 이제 이때는 고려로 따지면은 의종 19년 1165년인데요. 네. 이때 금과 남송이 국교를 재개를 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박터지게 싸우거든요. 남송과 이제 국교가 재개되면서 양국 관계가 안정되었고 또 이런 상황에서 금세종 입장에서는 조이총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금과 남송 간의 관계가 또 깨질까봐 고려로 인해서 그러네요. 깨질까봐 고려랑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다 안 고려랑 남송이랑 좋아지니까요. 다 안 좋아질 수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국제관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명종 2년에 네. 명종을 고려 국왕으로 체봉을 해버렸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금 입장에서는 굳이 그래, 고려와 이미 끝난 일인데. 관계를 번복하고 싶지가 않았겠죠. 이거 모르면은 모양 빠지고 맞아요. 그 내가 체포했는데. 형님으로서 그게 체면이 안 설 면이 안 살거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질문이요. 네. 여기서 대정이 누구 연호예요? 금세종의 연호입니다. 아, 금세종 네. 연호. 대정하면은 우리 그거 있죠. 아, 다이쇼야. 다이쇼. 다이쇼라 가지고 다이쇼. 이거 보면서 맞아요. 연호가 내가 알고 있는 대정 5년 1916년인데 이거 조금 이상한데 이러고 보고 있었는데 네, 금세종의 연호가 대정이었다라는 그렇습니다. 깨알 상식 네. 토목까지. 네. 네. 점점 끝을 향해 네. 달려가고 있네요. 네. 마무리해 네. 주시죠. 사실상 이 대금 복속 시도랑 이제 계속해서 조이총의 연이은 패전은 반란군의 분열이 이제 이미 예견됐던 것 같아요. 사실상 북계 주진 입장에서는 조이총의 군사를 일으킬 때 내세운 명분과 어긋난 행동이었던 거기 그쵸. 때문에 아마 북계 주진들이 대부분 관군으로 돌아서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조이총이 시도한 금으로의 영토 내속은 북계 주진들의 향배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고 그치. 게다가 제가 보기엔 조이총이 북계 주진의 도령들을 동원했으면 그 사람들의 의견도 물어봤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근데 본인이 너무 본인의 이미 반란이 계속해서 악화가 되니까 네.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독단적으로 행동한 게 아닌가. 근데 이거를 보면서 북계 주진들은 돌아섰을 것 같아요. 네가 무리수죠. 뭔데 네. 우리를 갖다가 그러게요. 금에게 바치는데 맞아요. 만에 이러고 있는 거야? 열받네? 네. 이렇게 그러게. 되는 거죠. 근데 북계 주진들은 이제 중앙으로부터 위협을 받은 상황에서 이제 방어를 하려고 했고 지방 간으로 파견된 무신들로 인해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이총에게 가담했던 것이지. 맞아요. 사실상 고려 왕조를 배반하면서까지 이거를 목적을 달성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해관계가 네. 많이 달랐네요. 그렇죠. 조이총은 계속해서 북계 주진들이 이탈을 하게 되는 와중에서도 남은 세력들을 수습합니다. 오. 수습하면서 서경에서 끝까지 항전을 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이제 봉황두 전투에서도 패전을 했지만 네. 끝까지 항전을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전황을 타기 위해서 이제 다시 이탈했던 북계 주진들한테 애원을 하죠. 어떡해요. 이제 함께하자. 다시 함께하자. 야, 그러니까 하겠네요. 그 지역에 있는 관직을 내려줄 테니까 네. 제발 원군을 보내달라 이렇게 했지만 북계 주진들은 이제 무시를 하게 되죠. 이렇게. 근데 이때 서경성 내부에서는 이제 이런 깃발을 내셨나 봐요.
임용이라고 네. 설 입자에 네. 용용자. 용이 예, 이 용이 선다. 그러니까 이 용은 아마 조이총의 그 용, 조이총이 이제 일어설 것이다라는 걸 아마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거를 본 윤인천 입장에서는 네. 조이총의 위가 네. 사람인변의 그 설립자. 설립자 관쓴 설립자거든요. 네. 윤인천이 뭐라 했냐면은 임용에 네. 그 조이총의 간머리가 떼어져 있다. 어? 그러니 곧 그러니까 조이총의 목이 날아갔다는 뜻이다. 그러니 곧 조이총이 패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했던 것 같아요. 오, 이런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또 네. 해석을. 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란군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더 상황에 호전돼서 잘 우리 끝까지 버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반란군을 진압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의 보인다. 군대들한테 음. 사기를 북돋아 주려고 아마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석을. 네. 결국에는 명종 6년 3월에 네. 서경성 밖에 이제 출동을 해요. 이제 조이총이 한 번 더. 아, 이때 네. 대승을 또 거두지만 오. 그 뒤로 승전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승전을 하고 나서 3개월 동안 네. 6년 6월이 되는 3개월간 또 일진일대를 거듭을 하면서 결국 서경을 포위한 관군이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감행하게 됩니다. 윤인첨은 서경성 문 중에 통양문을 그리고 두경승은 보통문을 각각 공략을 해서 격파를 하고요. 네. 결국 끝내 서경성이 함락되는 이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조이총 역시 서경성 내에서 끝까지 결상전을 했지만 네. 결국 사로잡혀서 그 자리에서 참수가 되면서 조이총의 반란은 이제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야심차게 일으켰던 반란이 2년 반 만에 결국은 끝이 나네요. 네. 반란을 일으킨 조이총 저희는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요? 조이총의 반란은 2년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실상 아. 원래 그 뒤에도 있어요. 아, 또 있어요. 원래 그 뒤에 나는 조이총 여중의 난이라는 뜻으로 또 나와요. 여중에. 그러니까 남은 남은 무리를. 세력들이 또 계속해서 소요를 아. 일으키고 있는. 근데 그게 명종 8년까지 계속해서 대대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건 아니지만 이제 북계 지역에서 계속해서 소요를 일으키고 있는 꽤나 모습들이. 울림이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그때는 지휘자들도 거의 없었고 거의 양계 도령들이 또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각각에서 소요 사태를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사실 조이총은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충신과 반역 사이에서라고 표현을 해요. 반역 사이에서. 왜냐하면은 조이총은 대부분 반역자로 평가를 합니다. 네. 물론 고려 왕조를 이제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히려 조이총은 제가 보기에는 의로 시작한 인물이었고 이제 이것이 역으로 끝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엔 좋은 의도로 했겠지만은 그러네요. 결국 그 중간의 과정에서는 반역으로 돌아선 게 아닌가라는 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 재밌는 사실은 아까 이제 새벽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조이총은 고려세 어떤 열전에 들어가 있냐. 맞아. 일부에서 아, 네. 제가 네. 물어봤거든요. 고려서 네. 열전에 실려 있다 그러는데 그럼 네. 이 사람을 아, 평가하는데 열전이요? 네. 어디에 실려 있는지가 네.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거 물어봤다가 몰라요. 편집을 해서 잘렸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1부 때 제가 네. 여쭤봤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월화쌤이 이거 마지막에 나온다. 아. 스포일러다. 네. 이래갖고 제지를 당했어요. 아, 제지를 당했어요. 네, 제지를 당했거든요. 조이총은 원래 따지면은 반역전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일반 열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전. 재신전이란 저는 없지만은 이제 일반 신하들이 신하들이 들어가 들어가 있는 열전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왜지? 열전을 보통 그 고려사 열전을 편집하는 거는 누가 했죠? 조선시대가 시대 있겠죠. 사대부들이 네. 했죠. 지금 제가 어쩌다가 고려사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하필 또 고려사 전료에 대한 비교 검토를 중심으로 하는 수업을 듣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이 그 고려국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서해서 고려사가 편찬되는 과정까지 지금 뭐 수업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그래서 고려사를 편찬하는 데 있어서 네. 김종서를 비롯한 그런 사람들이 이거를 편년체 사서로 기록을 했다까지는 이제 약간 나의 상식 안에 드디어 들어오게 된 거죠. 커먼 센스 안에. 근데 이 어쨌든 우리 저기 처인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역으로 끝났으면은 반역전에 들어가야 맞는 것 같거든요. 그죠. 이게 근데 왜 그냥 일반 열전으로 되어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아무래도 조선 초기에 고려사 저로를 편찬하는 조선시대 마인드가 아마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 자료를 봤겠죠. 그렇죠. 그때 당대 편찬자들이 조이총의 행적을 봤을 때 굉장히 이거는 조선시대 입장에서는 충절의 발로가 가장 크다. 강한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역전은 안 들어가지 않았을까. 반역전에 그래서 안 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두 사서에서는 조이총의 경문과 그 반란 명분을 특기하고 있어요. 보면은 조이총의 반란군을 표현을 서적이라고 안 해요.
오. 적군의 적기가 아니라 네. 서병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서병.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남도 지역에서 일어난 만약 한번 들어봤을 법한 반란 중에 망이 망소이해난 네. 있죠. 맞아요. 망이 망소이해난은 남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고려 정부에서 고려 개경에서는. 개경에서. 근데 문제는 서병이라고 표현해요. 조유총의 반란군. 아 당대에도 네. 서병이라고 얘기했던 네. 거예요? 병이란 표현은 군대를 의미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또 재밌는 거는 아까 조유총의 여중의 난이 있었다 했죠. 네. 그 조유총의 여중의 난은 또 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오. 근데 이게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아마 명분에 따라서 네. 이제 실제로 옛날 사료에 그렇게 적혀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은 새벽생님 말씀하신 대로 조선 초에 직서개서를 거치면서 이 사람은 충신에 뭔가 충신 또는 일반 열전에 들어가게 만들면서 이 표현을 수정했을 수도 있는 거죠. 나 네.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게 네. 어쨌든 그 내용의 최대한 손상이 가지 않게 쓰라고 세종이 명령을 했잖아요. 네.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랬죠? 직서주의. 직서주의. 맞아요. 직서주의. 네. 똑바로 쓰는 그 주의 해가지고 직서주의라고 한다고 배웠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고려도 실록이 있잖아요. 실록이 네.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잖아요. 조선시대 때. 그런 거예요. 조선시대 있죠. 때 그걸 바탕으로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시 편찬한 거죠. 그래서 네. 고려사조를. 아니 그러니까 그 고려 실록 원본. 고려실록 음. 원본은 원본. 지금 없죠. 그쵸. 저희한테. 원본이 제가 알기로는 조선시대 때 소실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네네네. 그리고 고려사 전려 같은 경우에는 그 실록 그리고 사신들의 사초 같은 거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쨌든 만든 맞아요. 거잖아요. 네. 집안 기록이랑 다 합쳐서. 근데 문제는 실록은 편년체예요. 시간 순서대로 쓴단 말이죠. 네. 근데 고려사는 기전체예요.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본기 세가 막 이런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열전하면은 인명사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카테고리 월하 있고. 열전 이렇게 되면은 월하가 역사공작단에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역사공작단에 죽었고, 언제 원적이 들어가고 어디고. 막 맞아요. 그런 거를 써주고 뭐 몇 대 팀장을 했고 나중에 이제 나리한테 양해하고 물러났다 막 이게 쓰여져 있는 게 맞아요. 열전인 거예요. 네. 근데 이 열전이라고 하는 체제는 편년체에 없잖아요. 시간 네. 순서대로 시간 쓰는 순서가 거니까 아니죠. 인명사전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인명사전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반역전이 아니고 그냥 일반 신화로 분류된 거는 이거는 또 조선시대 사람들의 판단이었을 수도 네.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 거죠. 네. 근데 제가 희한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물론 명분 중요해요. 조선시대 사대부들한테 명분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한 거는 다른 나라도 아니고 금나라한테 자기 땅을 갖다 바치겠다고 했어요. 이거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명분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저런 오랑캐들한테 땅을 바친다? 하면은 제 생각엔 너무나도 당연하게 반역전에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이게 그냥 일반 신하들이랑 같이 엮여서 나온다는 게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나중에 처희쌤이 이거 가지고 연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조선시대 사가 연구를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또 본인 연구한 거랑 또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죠. 또 재밌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어디까지 추론의 영역에서 이거를 맞아요. 마무리 지어주셨지만 언젠가 이거를 가지고 또 재밌게 얘기해볼 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소감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재신전이나 반역전에 구분된 인물들을 좀 비교하면은 꽤 재밌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맞습니다. 사람, 이 사람이 네. 왜 반역전에 있지? 어. 이 사람은 아, 왜 그래요? 충신전, 되게 충신전은 신기하다. 없지만 왜 일반 열전에 있지?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긴 한데 네. 다음 기회를 좀 노려보시면서 그리고 나는 여기 이 윤인청이라는 사람이 되게 성이 익숙하니까 봤거든요. 맞아요. 근데 윤관 그 손자더라고. 네, 손자입니다. 근데 이 윤 씨들이 대대로 왕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아 그래요? 충성적입니다. 네, 맞아요. 숙종 너무 사랑하고 예종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윤임청도 지금 봐 명종 너무 사랑하잖아. 제대로 잘 나갑니다. 오, 집안 자체가. 그러니까. 네. 아무튼 명문가세 맞아요. 본인이 명문가의 후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어필하면서. 말씀하시며 어머 아이고. 세상에. 저 혹시 나리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아까 새벽쌤이 얼핏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이 결국에는 심판자 입장에서 이제 이 조이총을 보다 보니까 네.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열전에 실렸다는 내용이 네. 조선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가 그쵸 너무 궁금하죠.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선이 왕조 교체를 하면서 고려를 어쨌든 자기들과는 다른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 시대로 좀 봐야 되는 그런 맥락이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조이총이 결국에는 의를 자기가 명분을 내세운 의를 저버린 사람이긴 했으나 결국에는 고려 왕조가 저지른 어떤 정당하지 않은 왕위 교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열전에 실리는 게 좀 더 그 대의를 위해서 판단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무신 정권에 대한 그런 반대급부로서 네. 그런 게 좀 더 포인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서적이 아니라 서병이랑 한 거는 이거는 조금 전 굉장히 흥미로웠다. 그래서 조이총이랑 비슷한 행적을 보인 사람이랑 비교를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에 또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김보당은 어디 실려 있나요? 김보당은 열전이 없나요? 열전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이 사람에 신기하네. 대한 얘기들은 그럼 묘비명이나 뭐 이런 거에서 찾는 건가요? 오, 그런 거 같은데. 김보당 열전은 없었어요. 네. 오. 되게 김보당도 똑같이 반무신론을 외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없는지는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하긴 열전이 없으면 묘지명을 그렇게 다 보시더라고요. 이런 많은 궁금증을 남긴 서인백 선생님의 방송이었습니다. 혹시 2시간 동안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소감. 소감 한마디. 제가 청취자 입장으로서 듣다가 방송을 직접 해보니까 정말 고생들 정말 많으시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고 처음 나오니까 네. 긴장이 저는 분명히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뭐 그냥 가볍게 하면 되겠지 그냥 이렇게 자신감 뿜뿜하면서 했지만 와 초반에 너무 얼어 있어가지고 네, 아니 뭐가 제일 달랐어요? 좀 궁금하다. 일단은 월화쌤이 사회 보는 거를 직접 보고 있는데 저랑 굉장히 매번 엄청 장난치고 네, 장난치는 친하고, 예. 그런 사람이 이렇게 지금 사회를 보면서 보니까 뭔가 좀 특이하기도 멋있어요? 하고 낯설다. 멋있네요. 또. 지금 저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칭찬은 또 하기 싫은 거야. 입이 안 떨어져. 그러니까 특이하대. 사람이 사회를 하는데 특이한 게 어딨어. 그러니까 낯간지러서 말을 못하는데 재밌다. 저는 이걸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너무 재밌다. 저희의 네, 케미가 그러니까. 잘 녹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재밌게 알겠습니다. 들으셨을기를 바라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네네. 조이총 반란의 이제 그 의미를 본다고 하면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끝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조이총의 반란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무신 집권자들에 대한 반대에 관련된 군사정변이나 반란들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도 이제 최씨 집권기에 집권자들에 대한 이제 반대를 하거나 이럴 때 좀 일어나지 조이총 반란처럼 이렇게 대대적으로 다른 지역들을 가담시켜가지고 할 정도까지는 이렇게 일어나진 않습니다. 조이총 경우에는 이제 반란 진압과 동시에 바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의 행위 때문에 초기 무신 집권자들의 위상 그리고 정치적 특징을 이제 살펴보는데 좀 시사점을 많이 주는 사건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처인택 쌤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저희 만인만색 역사공작단은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